네, 매주 저희가 부산의 이슈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문범의 좀 오늘도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총장님 모시면 이 이야기부터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2030 월드엑스포 유치활동 백서 관련 소식으로 좀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가 늦게 발간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은 부산시 백서 발간 내용부터 좀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선 페이지로는 총 309페이지 네. 그런 백서고요. 크게는 보니까 유치 기획, 유치 준비, 유치 활동, 사업 예산, 총회 투표 결과 그리고 총평 및 시사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부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록은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각종 기사라든지 뭐 사진, 일치 뭐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한 3분의 1 정도, 한 100페이지 정도가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보고서와 같은 성격의 기획과 준비 활동 내용이 이게 제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봤어요. 예. 57.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걸 다 채워져 있는 네. 거죠.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2페이지, 투표 결과 2페이지, 그리고 총평과 시사점이 약 19페이지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율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러네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민들이 궁금했던 거는 계속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부터 우리가 출발이 늦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 출발이 늦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걸 따라잡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막판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2년 전이니까 막판에 어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뭐 역전의 가능성도 있다. 결선 투표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그래서 2차 투표 때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다 기억나실 텐데요. 네. 뭐 결과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119대 29로 이제 나타났던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저도 백서를 봤습니다만 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또 예산도 1217억 원이나 투입이 됐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2페이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백서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어쨌든 의아하다.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의아하다. 이런 내용의 백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서의 구성이나 내용만 놓고 보면 당초 지난해 연말에 발간하지 못한 이유로 국내 정세를 들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까지 늦어질 만한 이유인가 하는 또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가 밝힌 왜 1년씩이나 늦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부산시가 밝힌 내용은 이제 우리 정세 국가 우리 국내 정세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제 어제였는데 뭐 비상계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탄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선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서 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그렇게 민감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세를 탈 만큼의 민감한 내용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내용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아무래도 이제 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 대부분에 차지하는 내용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록 빼고 못 빼고 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총론이나 뭐 시사점에서 일부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협의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사실 백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종합 보고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10분 이해해가지고 이러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한 정책, 실패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원래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예. 실패했을 그렇죠, 때 왜 실패했는가를 얘기하려면 좀 나쁘거리기도 하고 또 우리 책임도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다시 이런 소모적인 뭐 논쟁이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과정이니까 이런저런 눈치만 보다 시기도 실개하고 내용도 부실한 그런 백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용 보면요. 네. 프린트는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게 뭐 실패한 거를 얘기하기 부끄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비용이 1,000억이 넘게 들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밝히고 있는 부산 월드엑스포의 실패 이유 이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팀워크
전략이 부재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혼연일체된 단일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지나친 낙관론도 문제였다. 또 교섭 추진 체계의 어떤 한계라든지 전략, 홍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실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페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야 이러고 어떻게 이긴다고 얘기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 부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쟁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팀워크 부재나 한계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유치위원회가 국무총리랑 그다음에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이 두 사람 투톱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유치위원회가 있었고 그 밑에 유치지원단도 있었고 또 산업부, 외교부가 있었는데 이게 좀 유기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추진 구조를 갖추어도 될까 말까한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판세 분석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일일 동향 파악을 하죠. 이 네. 회원국은 어떻다라고 하는. 근데 이 파악을 하는 일선 기관과 또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될 대통령실. 이 대통령실 간의 정보 공유나 협의도 매우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기대감에 대한 과도한 확산. 이게 이제 객관적 전망을 어둡게 했다. 무슨 얘기냐면 여론상으로 이제 다 따라잡고 있어요. 이제 곧 사우디와 비슷한 대등한 경쟁 관계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홍보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뭔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글쎄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다 그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외 공간이 사실은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판세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더 노력해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묵살되거나 왜곡됐다. 또 특사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파견을 하다 보니까 결국 회원국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또 비전문적인 전문가가 투입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다. 또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채빈국에 대한 배려 없는 언행을 통해서 이미지를 훼손했다. 또 실적 경쟁을 하는 자신들이 담당했던 국가 입장에 대해서 좀 왜곡해서 낙관론을 펼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프레젠테이션 특히 5차 프레젠테이션 당일날 총회 당일날 했던 PT는 정말 좀 이게 뭐지? 이런 나쁘고롭다 이런 얘기 우리 소중모 아나운서도 그때 현장 가서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 같이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계속 좀 네, 생겼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히려 상황이었죠. 우리스럽고 네. 우리는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스러운 네. 그런 뭔가 입장이 바뀐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없고 한류에만 의존했다 이런 네. 비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기가 좀 예. 그러게요.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마지막까지 기대를 많이 품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법한 내용인들인데 향후 대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 자기들의 소회 이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딱 뒤집으면 대안이 되는 거죠. 분산된 조직보다는 일원화되어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회원국 여론 조성에 필요한 현지 맞춤형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 또 PT에서도 회원국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또 글로벌 콘스턴트 그리고 홍보 대행사를 활용해서 맞춤 전략과 국내외 전문가 풀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이라는 거 보냈는데 들어보시면 맞아 저런 게 좀 필요했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대안 제시 내용으로는 저는 진짜 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행사를 유치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은 너무나도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당연히 이 체계적인 그 추진 체계가 필요한 거고 홍보 전략, 홍보 대행사는 어떤 기관들도 다 합니다. 홍보 대행사 대지정에서 이 정도 큰 행사를 하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사업을 유치하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PT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내용의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네. 거고 거기에 대한 PT를 하는 게 그래서 PT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게 그치. 몇십억 들어갔던 예. 예산인데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당연히 대외 홍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맞춤형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이걸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조차도 조금 약간은 좀 웃긴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들고 1억이 넘는 예산으로 만든 백서인데 그 백서에서 제시하는 대안으로는 방금 이야기한 게 대부분이다라고 본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납득되는 건지를 제가 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이 백서 만드는데 1억이 들었다고 하니까 또 생각이 좀 많아지죠. 이번 백서에서 또 논란이 됐던 게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인데 전체 예산이 1,217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서에는 단 2페이지만 들어가 있는 이 보고가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유치위원회 국비죠. 576억 원이 투입됐고 부산 시비가 64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하면 1,217억 원의 규모가 되는 건데 백서에는 이게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백서에는 딱 그 제목 빼고 나면 2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위원회 예산 576억 원이 어떻게 사용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사지 예산 641원 어떻게 사용됐냐. 그리고 그걸 연도별로 딱딱딱 끊어져 있어요. 네. 한 5년 정도 연도별로 딱 끊어져 있고 그래서 1년에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면 서술 형식으로 편성 내용을 2절 정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국내외 홍보비, 총회 참석 및 교섭 활동, 유치 사절단 파견, 현지 실사 대응 등 유치 활동 비용과 행정 운영 경비,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 제가 그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요. 네. 요게 딱 2줄 정도 언급돼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가 와서 연도별로 얼마 그냥 묶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도 항목별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국내 홍보비는 얼마나 사용되었고 연도별로 네. 사실 그 정도는 뭐 세세한 건 놔두고라도 그 정도는 언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내역을 그렇게 조금 항목별로라도 구분해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만일 다른 사업에 1,200억 원 이상의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의 예산 보고를 했다고 이게 용역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용역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 용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이거 감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나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 이거 뭐 국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솔직히 뭐 어느 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충분히 공감되더라고요.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거는 감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1,200억 이상을 쓰고 이렇게 예산 보고를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고 참패한 결과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거 어떻게 돈을 썼길래 이렇게 결과도 참패로 나오고 예산도 이렇게 이게 묶어서 이렇게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집행 결과 보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진짜 참말로 뭔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런 가운데 2040년 제도전에 대한 이야기도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입니다. 백서도 나오기 전에 시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이 제도전 이야기는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서가 발간되고 이제 여론 또 언론사들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박경식 시장이 공식적으로 제가 뭐 재도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뉘앙스가 재도전의 의사를 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 그리고 그 거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된 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 함께 공동 유치 추진 여부가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네. 논란이 또 커지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부산시가 먼저 행정 통합을 좀 논의하고 있으니까 경상남도 아마 행정 통합을 위한 어떤 촉진의 매개체로 이걸 삼으려고 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남에다가 이거 2040년도에 월드 엑스포 유치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고 경남이 이제 이걸 다시 전남에다가 다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네. 남부권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실무 협의를 앞둔 단계에 있는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 수준에 지금 논의를 이제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네. 박안수 지사가 이걸 먼저 언급하면서 이제 사실 혼란을 빚게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체적화된 게 없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백서를 가지고
또 이 준비 과정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평가 내용들을 가지고 2040년도에 재도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경상도 사투리라 아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런 수준으로 하면 당연히 또 실패하죠. 이건 뭐 그리고 뭐 간사이 그 엑스포를 예를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의 어떤 친밀도나 이런 걸 고분해 봤을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서 이런 엑스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우리나라 특성상 맞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근거를 대는 이유가 시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60% 이상이 재도전 찬성 의견을 밝혔다라고 하지만 이게 시기도 지금 시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되게 좀 열정이 올라와니까 아쉬울 때 이런 즈음에 해보면 당연히 여론조사 높게 예. 나올 수 있고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설문조사라는 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답은 확 달라질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예민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단순히 여론조사만으로 어떻게 시민 의견이 이렇게 절대다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도 되물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유치 실패 이후에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자체 어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또 반성하고 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공식적 입장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없이 시가 발표한 100서 그중에 실제로는 한 20페이지 남짓되는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그 정도 되는 예산의 100서를 가지고 재도전을 운운하는 거는 저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2030 엑스포 도전에 대해서 이제 실패했던 그 상황, 백서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좀 이야기해 볼게. 엑스포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 기술 발전 경연이 엑스포를 통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더 빠르게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엑스포를 유치를 하더라도 실익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 진행됐던 그 오사카 엑스포를 보시면 네. 이 최종 평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관람객도 원래 초반에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초반부터 예상치를 밑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러다 적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뭐 도시 인프라라든지 또 SOC 확장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부산의 지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가 단지 인프라나 뭐 SOC가 부족해서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시 되짚어 봐야 되고요. 실제로는 복잡한 현안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구 문제도 있고 산업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또 국가 정책이나 글로벌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분석해 보면 부산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엑스포와 같은 빅 메가 이벤트를 통한 그런 예산들을 과도하게 투자했을 때 얻는 유익보다는 어쩌면 다른 투자 방향성을 갖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려고 하면 정말 냉정한 유치 과정에서의 어떤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백서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 또 시민사회의 목소리, 또 시민들이 어떤 분석해보는 그런 내용들, 또 이 백서의 내용들을 끝낼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뭐 공론화 과정도 좀 필요하고 토론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니까 또 이걸로 그냥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또 아쉽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포가 개최되면 분명하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익이 생길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연구 보고서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엑스포가 스포츠 메가 이벤트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동계올림픽을 했던 평창 네. 물론 부산하고 여건은 다릅니다만 평창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계 뭐 스포츠의 어떤 중심축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엑스포의 위상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평가해보고
전망치를 넣어서 새로운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 백서 발간 후에 백서 정치학, 엑스포 정치학 같은 말도 나오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의 아킬레스건은 엑스포 유치 실패가 대표 이슈로 되어 네. 있죠. 그래서 박 시장 측에서는 이 백서의 내용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게 정부가 미흡했다. 이 얘기거든요. 정부가 혼란스러웠다. 파견도 전문가들을 제대로 파견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 부재를 이유로 찾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의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실정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건 당선을 목표로 하니까 당연히 서로의 이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것들을 공격하는 게 뭐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는 이런 걸로 저는 공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지도자의 역량 또 부산의 변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런 걸로 해야 되고 실제 내년은 이제 해수부 이전과 함께 부산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예.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비전이나 또 실행력을 유권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실패를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걸 극복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실패를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역량도 있느냐 그런 걸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백서 관련해서 첫 이슈로 좀 살펴봤고 다른 소식 하나 더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에서 해마다 베스트, 워스트 간부 직원을 투표로 선출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갑질 간부가 수차례 이제 언급이 돼도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공무원 노조가 갑질과 같은 이제 워스트 간부 또 훌륭한 또 간부는 또 베스트 간부 이렇게 예. 선발을 하는데 올해도 지난달 24, 25일 날 25년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정착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존경하는 간부, 갑질 간부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2급부터 5급까지 이제 각각 한 명씩 이제 소위 워스트 갑질 간부 선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4급의 갑질 간부로 지정되신 분이 다의 선정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여러 번 이분은 갑질 간부예요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노조가 이 갑질 간부에 대해서 시장께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매번 이렇게 여러 번 선발된다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경고 조치도 하고 강력한 조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이제 인사 조치를 별도로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시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올해 4급 대상자도 여러 차례 이렇게 뭐 선발이 돼도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제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그런 업무 공간, 이제 환경이 사실 공무원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상사의 크고 작은 폭언이나 막말 또 이 업무 전과 같은 갑질이 여전히 지금 환경이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런 게 시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번 방문되는 반복돼 선정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별 조치 없으니까 뭐 나 안 바꿔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선정된 사람도. 예, 시대가 변했고 소위 MZ세대 공무원들은 이전의 공직사회 분위기와는 다른 일터를 원할 텐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공무원들의 평가와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 평가를 할 때 뭐 다면 평가도 하고 네. 또 업무 평가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근데 이번 조사처럼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사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걸 좀 차용한 형태의 그 어떤 뭐 다른 문제나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차용한 형태의 어떤 다른 제도적인 도입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보면서요. 그런데 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평가를 직원들에게 받는다고 한다면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 보면 그 윗분들한테 잘못하면 인사적 불이익 많이 당하잖아요. 네. 뭐 시장님한테 들이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람 뭘 보면 네. 불평불만이 많고 이러면 사실 인사적으로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인사적인 조치를 안 당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직 문화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저는 좀 이 소위 뭐 갑질 간부로 예. 인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한번 교육을 보내든 뭘 하든 해서 이분이 좀 스스로 뭔가를 좀 느끼고 깨달을 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조치를 어쨌든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존경받는 간부로 선정된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좋은 리더십을 보인 분들이니까 충분히 격려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아무리 공무원 조직이라 하더라도 조직 문화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잘 만드는 것 이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인사평가 제도도 좀 이런 변화된 세상에 맞게 좀 변화를 좀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공무원 조직도 달라져야 됩니다. MZ 공무원들이 예. 대세인데 이제 그분들의 맞습니다. 영향력들을 좀 발휘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말씀 그러게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 오늘 대체로 맑지만